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적으로 보는데요. 16페이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제가 저번 주에도 용도지역 분류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용, 일반, 준주거.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이거 세부 얘기해 줬나요? 나눠진 거? 세부 얘기는 안 했었죠. 오늘 봐봐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라는 거하고 일반주거라는 거하고 준주거로 구분이 되어져요. 전일준 주거지역. 시작.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라는 전일준 주거지역이에요. 제가 원래 이거를 대부분 1월 달에 말씀드렸었는데 요번엔 좀 12월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11월부터.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16페이지는 철저하게 보호 구분할 거예요. 그럼 전용주거는 뭐냐면 1종 전용과 2종 전용으로 구분이 되고요. 일반 주거는 1, 2, 3종 일반주거로 분리가 되어져요.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이죠. 그럴 때 형 앞에 그으면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면 1종 전용이고요. 공동주택 중심으로 하면 2종 전용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봅시다. 오른쪽 위에 공백이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공백에다가 좀 적어 볼게요. 오른쪽 위에 공백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좀 적어보면 봐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종류 좀 얘기해 줄게요. 일단 단독주택 이거 저번 주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적어요. 어쨌든 간에 처음 보신 분들. 단독주택은 뭐라 했어요?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공관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단독 종류 얘기할 때는 단다가공이라고 네 가지의 단독주택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다가공 단독주택. 시작. 단다가공 단독주택. 그러면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에 네 종류의 종류 단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주변에 단독주택 얘기하면 단독만 있는 줄 알지만 학생,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다중주택, 자취방, 하숙방 같은 거고요. 그리고 다가구는 뭐냐면 하나의 집에 여러 가구가 살아요. 여러 가구가 사는데 한 덩어리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라고 합니다. 됐죠? 공관은 서울시장 공관 같은 거, 청와대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공동주택은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만 알지만 네 가지인데요. 연세대 기숙사라고 외워줍니다.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 단독주택이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문제가 나와 이렇게. 그러면 1, 2, 3, 4, 5. 그럼 대부분 4번 쓴다?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야. 개론 문제 참 잘 나와 이거. 근데 이건 어디 가나 알아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계세요. 다시 해요. 뭐라고요? 다가공 단독주택. 시작.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고요. 딴 거보다도 아파트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택으로 쓰이는 게 얼마? 5계층 이상이 되어진다면 시작.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된다면 우린 이걸 아파트라 불러요.
아파트는 층수는 관계없어요. 왜 안 쓰고 있어? 쓰레니까. 뭐라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뭐다? 5개층 이상 되어진다면 이걸 뭐라 부른다? 아파트라 불러요. 면적은 얼마든 관계없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해당 내용에서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나올 때 2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러면 되게 헷갈려요. 공동주택 중심으로 하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전용 주거.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뭐가 되죠? 1종 전용은 저층, 평화펜 긋고 2종 전용 중층, 3종 전용 중고층이에요. 저층, 중층, 중고층. 시작. 저층, 중층, 중고층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걸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고요. 보통 재건축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가장 보다 좋은 땅은 3종 일반 주거예요. 가장 좋은 땅. 3종 일반 주거. 왜? 그래야지 높게 질 수 있거든. 그리고 잘 나오는 게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예요. 저층. 저층은 얼마? 4층 이하를 얘기하죠.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에는 당연히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1종 일반 주거에는 뭐다? 당연히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2종 전용 주거 지역에 아파트 된다는 거. 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아파트 안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 보면 전일준 주거지역이고 전용 1, 2, 일반 1, 2, 3이라는 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됐죠? 그 얘기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시작.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1, 6은 상업지역. 시작.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또 느낌이? 뭐라고요? 시작. 대부분들이 박자를 못 맞추더라고. 박치야 박치. 뭐라고요?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용도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순서거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뭐가 될까요? 공업지역은 전용공업과 일반공업과 준공업으로 구분되어지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뭘까? 일반공업. 별표 가장 잘 나와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뭐라 불러? 우리가 일반공업이라 부릅니다. 시작.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한다면 일반공업이고요. 전용공업은 다들 알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이런 거 하는 게 그거고요. 많이 문제 나오는 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에 일반 공업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준공업이야 뭐 주거에다가 아니, 경공업에다가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된 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준주거, 준공업이 주거공업지역 중 제일 이용도가 높아요. 준주거가 이용도가 높고 준공업이 이용도가 높죠. 사실 정말 준주거 지역 땅 100평만 가지면 진짜 소원이 없겠죠. 보통 그 전철역 주변 땅들이 준주거가 많아요. 준주거 아니면 상업종역 이런 데가 많습니다. 준주거 뭐 신림동도 한번 댕겨봤더니 역전도 아니야. 거기 무슨 미림역 올라가는 사거리 있거든. 주변 다 6천만 원이야. 정말 꼴 같지도 않은 땅들이 진짜 웃기지도 않아. 옛날에 1,000만 원도 안 가던 것들이 지금은 건물값 너무 올라가지고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죠? 다음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내냐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양도세 중과는 푸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취득 중과도 조금은 조율해 줘야 돼요. 12%가 말이 돼요? 3주택자부터 12%래. 3주택 취득할 때부터. 세법 안 배워요? 아직 안 배웠구나. 10억이면 1억 2천 내란 얘기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붙으면 1억 5천이라는 얘기거든.
이게 말이 돼요? 종부세 요번에 1.6% 3% 6%까지 가잖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다음 주에 못 나올 수도 있어.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말도 안 돼 진짜로. 봐봐요. 어쨌든 그 얘기들. 그다음에 녹지 지역 있죠. 녹지 지역에 대한 부분은 뭐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자생보 녹지 지역. 시작. 이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건 생산 녹지예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 형 앞에 쫙 꺼봐요. 우리가 용도 지역 나올 때 생산이란 말이 나오면 생산의 의미는 농업이라고 하셔야 돼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 시작. 이걸 뭐라 한다? 생산 녹지라고 해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건 자연 녹지입니다. 그 앞에 논밭 보이죠? 그림에. 그 논밭 보이는 게 생산 녹지고요. 맨 뒤에 산 보이죠? 그게 보전 녹지고요. 그 사이가 자연 녹지야 사실은. 원래 논밭 있는 데가 생산 녹지고 뒤에 산 보이는 게 보전 녹지고 그 경계에 보통 도로가 있어요. 일반 중간에. 그 도로 주변이 자연 녹지야 일반적으로.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제가 임장 댕겨보니 주로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자연 녹지가 가장 녹지 중 쓸만한 땅입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생산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기억하자? 농업이라고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리지역은 봐요. 관리지역은 이거는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아닌 애매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 도농자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 놔두니까 난개발이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이라고 관리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 땅을 정한 거예요. 세 가지예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에 개생보 관리지역이 있어요. 개생보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한마디로 도농자의 중간 단계에 있는 땅이 관리지역입니다. 얘기했죠? 정치로 본다면 진보냐 보수냐 아무것도 아닌 중도 성향. 이게 관리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요? 계획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 이게 계획관리. 형 앞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 이게 계획관리예요. 그러니까 도시 외의 지역 중에서 가장 돈 되는 땅은 계획관리인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바로 계획관리예요. 별 20개. 계획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계획관리는 도시지역도 아닌데 도시스럽게 쓸 수 있는 땅이라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예, 가셨죠? 그 얘기들. 그리고 생산관리는 뭘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관리하자. 생산관리. 앞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곤란이 포인트야. 생산이 나오면 내가 농업이라고 얘기했었어. 또 하나. 보전관리는 뭘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데 관리하자. 이게 보전관리예요.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데 관리하자. 뭐다? 보전관리. 이해 가시겠죠? 여기 봐봐. 결론적으로 도농자의 중간 단계의 땅이 개생보 관리지역인 거야. 시작. 도농자의 중간 단계의 땅이 개생보 관리지역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관리지역은 그냥 중도 성향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봐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역 자체가 세분되지 않습니다. 물어볼게요. 농림지역은 전용농림, 일반농림, 준농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 X인데 나오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농림지역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정의 좀 읽어볼게요. 시작.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인데 형평 그러면 외의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에 농림업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박스 자체를 통으로 컷 단위로 외워야 돼요. 앞으로 계속 볼 건데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1일 학습 몇 개 봅시다. 6번 좀 봅시다. 용도 지역은 도관농자 뭐가 배어있지? 관리지역. 그럼 6번은 도시지역 옆에 가로가 관리지역이겠지.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돼. 관리지역 넣어야 되겠지.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공록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봐,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봐봐. 뭐라고요? 주상공록 도시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7번 중요하겠지. 형편 공동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2종, 똑바로 2종 전용 주거지역. 됐지?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 16페이지 왼쪽 위에 있으니까 눈길 주면서 보는 거야. 그래야 위치 파악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 앞으로 1년 내내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형 앞에 거 봐. 중고층 주택 중심. 중고층 주택 중심 뭘까? 3종 일반 주거겠지. 그리고 전용 주거에는 양호한이란 말이 써져 있고 일반 주거에는 편리한이란 말이 써져 있어. 뭐 그래 중요하진 않지만 한 번만 체크해놔. 전용 주거는 양호한이라고 하고 일반 주거는 편리한이라고 해. 한 번 나왔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도 많더라. 난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 내 놈이 이상한 놈이지. 양호한 편리한이 뭐가 중요해.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들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봅시다. 페이지가 18이야. 오해하면 안 돼. 뭐라고요? 18페이지 봐봐. 건폐 용적률이 나와. 요것도 내가 저번 주에 기본적인 라인은 설명을 드렸어요. 별 20개 하시고 건폐 용적률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봐봐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봐봐.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었어. 시작.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었어.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 뭐였지 아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생활을 확보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을 짓는 거구나. 그럼 기억나죠? 그러면 단독을 짓는데 대지 면적 중에서 어느 정도의 건축 면적을 짓는 것인가.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전체 대지 중에서 건축 면적을 내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럼 우리 뭐라 하냐면 건축물로 얼마나 덮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라 이걸 우리가 건폐율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빨리 건폐율. 별 20개 해놨어 내가. 매년 나와. 그러면 밑에 그림 봐봐. 빨간 선 보이지?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바로 건폐율인 거야. 그럼 여기 봐. 액션 스타트 배웠 저번에 했었죠? 액션.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오른손을 줄여. 왼손 놔두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즉 대지 면적 중에 어느 정도의 건축 면적을 지을 수 있냐는 거야. 이걸 건폐율이라고 해. 그럼 봐봐. 이 건폐율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라는 거를 확보하는 거야. 그래서 1조 채광 통풍을 양호하게 해. 그죠? 그리고 불났을 때 옆집으로 번지지 않게 해줘. 공간에 공지가 있으니까. 쾌적해, 답답해.
쾌적해. 요즘에 부자 동네는 건폐율을 낮게 지어. 요즘에 부자 아파트 단지도 건폐율을 낮게 합니다. 요즘에 아파트 단지 건폐율 짓는 거 보면 30%도 안 돼요. 23%? 18% 이래 요즘에. 그렇죠? 대신에 뭐다? 높게 짓지. 공지를 많이 만들지. 무슨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아. 내가 한 달 전에는 서초 그랑자이를 임장 갔다 왔어. 서초 그랑자이 알죠? 이야, 난 에버랜드 온 줄 알았어. 무슨 동네가 이게 단지 내 공원인데 에버랜드 같아 느낌이. 그렇죠? 정말 좋더라. 근데 아파트 안은 그냥 그래. 그냥 자이 아파트야. 똑같아. 이해갑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봤다. 내가 이 공원을 1년에 몇 번 나올까? 아파트 안에 살지 내가. 그래서 좋구나 그러고 왔어 그냥.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강남 3구 말을 하잖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GTX-C가 완공되는 순간 모든 지각은 바뀐다고 봐. GTX-C가 생기면 굳이 강남 3구를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집에서 인덕원에서 전철 타면 10분이면 가. 강남역을. 그럼 뭐 하려고 40억 주 강남에 가 살아? 안 그래? 물론 뭐 좋긴 한데 그만한 돈을 주고 사기는 싫다 이거지. 노원도 마찬가지 아니야? 10분이면 가잖아 강남까지. 15분이나. 그럼 뭐 하려고 거기 살아? 쓸데없이 비싼 돈 주고. 아마 이게 상향 평준이 아니라 상중 정도로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GTX 만들어지고 나면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되기를 바래. 봐봐. 그래서 왼쪽에 보면 건폐율이 나와.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뭐가 되어진다?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우린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건폐율은 밑에 박스 보이죠? 용도 지역마다 달라요. 그렇죠? 최대한도 먼저 외우면 이거 외웠었나 우리? 저번에? 했어 안 했어? 그럼 건폐율 정의만 얘기했나?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냥? 네, 봐봐. 그럼 봐봐. 주거지역 보이지? 오른손 들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전용주거 보이지? 전용주거 보이면 1종, 2종이 보일 거야. 보이지? 그 다음에 일반 주거 보여? 1, 2, 3종이 보여. 1, 2, 3종. 그리고 준주거 보이지? 그러면 주거지역은 전용 1, 2, 일반 1, 2, 3, 준주거. 위치 기억해. 이거 1년 내내 외울 거야. 그럼 어떤 분이 설마 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이 숫자 한도 다 외우라는 거 아니죠? 아니요? 맞죠.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럼 문제 뭐라고 나오냐? 용도지역과 건폐율 연결이다. 최대 한도가 틀린 거.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결론은 외울 수밖에 없고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외워주게 하기 위해서 건폐율 송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그중에 오늘은 전체 노래 음원을 공개하진 않고 주거지역에 대한 음원만 살짝 공고한다. 뭐 데마 버전이야, 데미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모 버전. 그럼 봐봐. 5, 6, 6, 5, 7 시작. 5, 6, 6, 5, 7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1월 달에 공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에 도시 외의 지역을 보니까 계획관리만 별표 40%죠. 나머지는 다 20%예요. 왜 그럴까?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가장 높아요. 사투투투투. 시작. 사투투투투.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서 외우면 참 좋아요. 사투투투투 이러면서 가서 외우세요. 그럼 어떤 분은 신랑한테 가서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사투투투투.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외의 지역은 계획관리 40. 재밌는 거 아까 주거지역 볼 때 1, 2, 1, 2, 3, 준 5, 6, 6, 5, 7 재밌는 게 별표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 형광펜 거봐요. 50%죠. 계획관리 형광펜 거봐요. 40%죠. 그 두 가지 나도 외워 일단. 아줌 봐봐. 그럼 얘기해 볼게. 만약에 여기 봐. 건폐율을 만 땅을 채웠어.
그러면 만 땅을 채웠으면 1층이야. 그지? 건폐율을 반으로 줄여봐. 그럼 2층이 올라가. 또 반으로 줄여봐. 그럼 4층이야. 이해 가시겠죠? 즉 건폐율을 줄여주면 높이 제한이 없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 주거는 저층, 중층, 중고층이잖아.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가 높게 이용되는 거잖아. 그러면 건폐율을 줄여줘야 높게 이용이 돼. 쾌적해지면서. 그래서 3종 일반 주거는 일반 주거 중 건폐율이 제일 낮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됐죠? 한 번 더. 55, 66, 57이야. 그러면 50이 뭐야? 1, 2종 전용 주거와 3종 일반 주거가 50%인 거야. 그럼 물어봐. 1종 전용 주거와 3종 일반 주거의 건폐율 한도는 같다? 같아요. 근데 나오면 진짜 아닌 것 같아. 1종 전용인데 3종 일반과 같아? 3종 일반이 높지 않고 이렇게 오해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바로 밑에 봐봐. 중심 상업이 얼마지? 90%. 동그라미. 중심 상업 90%. 용도 지역 중 제일 높은 게 중심 상업이야. 서울, 중구, 명동 90%. 빡빡하지? 이랬더니 어떤 분이 물어본다? 쌤, 중심 상업 지역이 90% 맞아요? 맞아. 우리 엄마가 중개사무소 하시는데 서울시는 중심 상업 지역이 60%라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가 다르냐면요. 제목 라인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 한도 기준 설정 그리고 조례 이 말이 보일 거예요. 조례라는 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위에 써보세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결하여 정한 자치법규 이걸 조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면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했다 이 얘기인 거야. 국회 의결을 한 거면은 법인 거고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하여서 정한 서울시만의 자치법규는 우리가 조례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조례로 정한다라는 말이 보이면 법령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 위임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사업지역이 법령의 한도는 90%인데 서울시의 조례상 60%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최대 중심상업은 60을 넘게 못 정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법령을 공부하는 거예요? 조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법령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보러 갈 때는 법령상 수치를 외워야 돼. 근데 조례상 도시마다 다를 수도 있다. 이걸 알고 있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 배울 때 조례상 뭐라고 나오면 지자체에 위임돼서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별도의 서울시만의 자치법규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어. 그러면 실무할 때 뭐가 중요할까? 조례가 중요한 거야.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추천을 드리면 내년도 여러분 이맘때 뭐 하고 있을까? 내년도 이맘때 뭐 하고 있어? 다음 주 발표니까 합격을 기다리고 있겠지 앉아가지고.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서울시 조례 다운받아서 읽어봐요. 그게 할 일이야. 그래서 영업을 준비해야지. 그렇죠? 그땐 조례 공부하는 거야. 지금은 법령 공부하는 거고. 내 말 뜻이 되겠죠? 바로 옆에 용적률 봅시다. everybody 용적률. 용적률은 제가 저번 주 설명드렸다시피 용적률은 쌓을 적자를 써요. 그래서 쌓아놓은 모습 이게 용적률이에요. 쌓아놓은 모습 이게 용적률입니다. 그렇죠? 그럼 봐요. 일단 대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요 대지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져요. 그럼 건축물의 각각의 층마다 면적이 있거든요. 요 건축물의 각 층의 면적을 뭐라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바닥 면적이라고 해요. 각각의 층마다 있는 면적, 무슨 면적? 바닥 면적. 그런데 요 바닥 면적을 모두 합쳐요. 이게 연면적이에요. 단어 기억해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말풍선 보이죠?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면적을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얼마나 질 수 있을까라는 걸 따지는 게 용적률이에요. 그쵸? 그럼 액션 스타트 합시다. 봐봐요.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용적률이야. 그럼 만약에 용적률이 100%였다고 쳐봐. 그러면 대지 면적만큼 연면적이 용적률이 200%였으면 대지 면적의 2배가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세요? 굉장히 용적률 높아지면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용적률은 높이랑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건폐율은 100%를 넘을 수 있을까? 건폐율을 100%를 넘으면 남의 토지까지 펼쳐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해가셨죠?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건폐율 봐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주거지역부터 또 외워주면 일종 전용에 100% 돼 있죠. 일종 전용에 100% 돼 있죠. 그 왼쪽에다가 더하기 50을 써봐. 살짝. 일종 전용에 100% 돼 있을 거야. 왼쪽으로. 일종이란 말 왼쪽으로 더하기 50 해봐. 썼어요? 그럼 들어봐.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이게 용적률송이야. 500 동그라미 해. 이 박자가 중요해. 주거지역은 시작.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좀 봐봐. 액션 스타트야.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못 살아. 이게 용적률이야. 그럼 봐봐. 3종 일반주거 봐봐. 3종 일반주거 보면 왼쪽의 건폐율은 665로 제일 작았는데 용적률은 3종 일반이 300으로 일반주거 중 제일 높지. 이걸 구분해야 돼. 그럼 봐봐. 3종 일반은 건폐율을 줄여주면서 용적은 높은 거야.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 가보면 얇게 높게 올라가 있어. 공지는 많이 확보되어 있고. 이게 요즘 지은 아파트 단 특징이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봐봐. 3종 일반 주거의 건폐율이 50인데 용적은 300%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봐. 3종 일반 주거는 뺨W로 본다면 530 정도는 타줘야 돼. 뭐라고요? 뺨W로 본다면 뭐다? 530은 타줘야 돼. 그러면 3종 일반 땅값이 비싸? 준주거가 비싸? 준주거가 100번 비싸지. 준주거는 좀 더 비싸니까 뺨W로 본다면 750 정도는 타줘야 돼. 뭐라고요? 70, 500. 그렇게 기억해. 준주거의 건폐 용적률은 뺨W 750. 3종 일반주거는 뺨W 530이야. 그렇죠? 53 불고기 아니고 뭐라고요? 530이야. 맛있겠지. 53 불고기. 그렇죠? 아니 어저께 허영만의 식객을 새벽에 보는데 수구레 볶음이 나오더라. 수구레 알아요? 속껍질 같은 거 잘라가지고 볶은 거. 그게 맛있대. 그래서 해당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1일 학습 몇 번? 8번 봅시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는 뺨W 얼마? 530, 530,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300% 이하, 특별시 등의 동그라미 조례로 정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뺨W 530 3종 일반 주거, 뺨W 750 준주거. 이해가셨죠? 두 가지 섞어서 외워주는 거 결국은 이 18페이지는 다 외워야 되거든. 싸그리 왕창 몽땅. 앞으로 1년 동안 차차 외워갈 거야.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뭔가 외워야 할 게 있다면 한꺼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해 보면서 그 안에서 암기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야 전체를 외우지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덤비면 한 개도 못 외워요. 알겠습니까? 우리 내년 10월 29일까지 열심히 달릴 거예요. 맞아, 어저께 시험 날짜 공고됐어요. 10월 29일. 올해보다 하루 빠르네. 뭐라고요? 10월 29일.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 19페이지 봅시다. 용도 지구입니다. 무서우니까 두 팔 좀 들고 목 좀 돌려봐요. 오늘의 마지막 퀴즈예요. 진짜 신기하죠. 수업이 시작만 되면 집에 갈 시간이 너무 금방 오죠. 그래서 아쉽죠. 아닌 거 알아요. 봐봐요. 그럼 봐요. 그러면 용도 지역으로 토지의 성별을 정해요. 도관 농자. 그리고 지역만으로는 규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해요. 그러면 지구의 종류 19페이지 정 가운데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정 가운데 안개팁 보이죠? 용도지구. 그러면 화재의 원인은 뭐로 박혀졌다? 용도지구 때문에 불난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구 종류 일단 종류만 기억합니다. 취재진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용도지구 때문이었다. 왼쪽 라인에 헤드라인 1번부터 형광펜 뽑아들고 겁니다. 취락지구. 그 다음 거 특정 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그게 동그라미 취재진이야. 펜으로 동그라미 취재진. 시작. 취재진. 취락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죠. 그럼 보고 4번 5번 보호지구 고도지구 형광펜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 방화지구 방제지구예요. 총 9가지의 지구의 종류는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앞잡다 외웠으면 꼭 뭔지를 뒤에 붙여야 돼. 안 붙이면 절대 뭔지 기억이 안 나. 알겠습니까?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알았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골라봐. 원픽. 취락지구. 별 20개. 취락지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놨어요. 오른쪽 위에다가. 보입니까? 그게 내가 취락지구를 예시해 놓은 건데 칠판 좀 봐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요. 산속이 있어요. 산속이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녹관농자가 있어요. 그럼 녹지지역과 도시 외지역은 집 짓고 살기에는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 집을 짓고 살면 일단 가장 먼저 뭐가 불편해요? 여러 가지 있겠죠. 살기 힘들잖아.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수업하다가 이렇게 산속에 집 짓고 살면 뭐가 제일 불편해요? 물어봤다? 눈은 마주쳤고 근데 이 아줌마가 말은 해야 되고 그래서 외로움? 외롭긴 개떡이나 외롭지. 어쨌든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양평에다가 집 져가지고 갔대. 노년을 즐기겠다고. 진짜 막 10억 들어가지고 멋지게 진 거야. 한 달 살더니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외로워서 못 살겠대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혼자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 하는 것이 난 죽어도 못 살아.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싫어. 어쨌건 그래서 이 산 밑에 도로가 있어. 근데 여기서 집에 올라가려면 매일매일 3시간 등산을 해야 돼. 그럼 올라가다가 뭐가 돼? 오늘은 못 가겠다. 노숙하고. 다음날 가지 뭐. 이러면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렇게 도로 같은 것도 놔줘서 그림처럼 살기 좋게 도와주는 거야. 국가 지자체가 지원해줘.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뭐 전기수도 가스나 이런 거 만들어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이것저것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걸 우린 자연 취락지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토지가 녹관농자인데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됐다면 땅값이 10배는 더 오른다고 이해하시면 돼. 그만큼 토지의 이용도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취락지구가 참 잘 나와요. 왼쪽 위에 볼게요. 취락지구는 2가지가 있어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그럼 자연 취락은 어디야? 형 앞엔 녹관농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고자 자연 취락지구를 정하고 집단 취락지구는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라고 했죠. 개발 제한 구역은 개집도 못 져. 그래서 개집이라도 지라고 집단 취락지구를 정해줬어. 이게 집단 취락지구야.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 정비를 도와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집단 취락지구인 거예요. 솔직히 예전에 용도구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면은요. 너무 규제가 심해가지고 정말 데모도 많이 했어 옛날에. 분신하신 분도 있다? 열받아가지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서 개발 제한 구역 내 규제가 99년인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목적도 지키면서 그 동네 소유자들의 사건 제한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 짓고 살려면 일로 와서 모여봐. 거기를 집단 취락지구로 정하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또 개특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거고. 일단 외워요. 개집이라고 외워요. 시작. 개집.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개집도 못 지니까 개집이라도 지라고 집단 취락지구를 정했다. 근데 이거를 섞어서 물어본다? 녹관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선 집단 취락지구를 정한다? X거든. 그렇게 물어보는 게 한 5번 나왔던 문제예요.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봐봐. 국가지단 동그라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진 옆에 다음을 지원할 수 있다. 읽어봐. 도로, 수도, 하수도 등 정비,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정비, 쓰레기 매립장 등 설치 개량, 하천 정비 등 재해 방지 시설, 주택의 신축 개량. 오른쪽 위에 보이죠? 그런 내용 등을 뭐다 지원해 주는 거고, 뭐를 지원할 수 있나요? 물어봤던 게 한 번 30회 문제였어요. 그걸 다 물어봤지. 다 오르면 답이었던 거고. 일단 종류 기억하고 취락지구만 기억합니다. 1일 학습 9번 봅니다.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으로서 종류가 취재진이지. 첫 번째 뭐 나와야 돼? 취락지구. 취재진, 진. 개발진흥지구. 제가 뭔데? 특정 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취재진.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거 어려워. 생각보다 우습게 보지 말고 정확히 외워야 돼. 이거 정확히 외워놔야 살보 칠 때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정했네. 그런데 지역지구만으로도 규제가 완성이 안 돼.
그러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에 뭘 정한다? 용도 구역을 정합니다. 여기 봐요. 용도 구역은 2차 옵션이야. 지역으로 성별 정하고 지구로 1차 옵션 걸고 구역으로 2차 옵션 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동네가 만약에 용도 지역이 이렇게 있었으면 용도 지역만으로 규제가 어려웠으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하고 그 용도 지역 지구만으로도 규제가 안 되니까 용도 구역을 정해서 규제를 덧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용도 구역의 종류는 우리 법에 20페이지 있듯이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라고 하는 5가지 용도 구역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체크해. 제수시도 입이다. 동그라미 해놔. 제수시도 입이다. 항상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있으면 용도구역을 위한 제수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저는 막내라 제수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는 친한 동생이 있거든, 강사 중에. 그 제수씨를 제가 챙겨드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입이다. 저는 정했어요. 제수씨의 날이라고. 그렇죠. 그날 정해가고 선물도 줍니다. 뭐라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작.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작.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총 5가지 용도구역이 있어요. 자꾸 입에 붙여야 돼요. 오늘 몇 번 말했는지 15번 얘기했어요. 나 이거.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일단 엄마야. 개발제한구역 나오면 기억할 거. 집단 취락지구. 한 번 더 써. 개발제한구역 나오면 집단 취락지구. 일단 떠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심하니까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누가 결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계집도 못 지는데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 그래서 그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뭘까? 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나 보안상 개발 제한. 뭐라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나 보안상 개발 제한을 위해. 동그라미 보안상. 그게 개발 제한 구역이야. 한마디로 남성분들 군대 갔다 왔을 텐데 군부대 대부분 다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렇죠? 보안상 개발 제한. 그리고 뭐 서초구 양재 IC 일대에 보면 거기 비닐하우스 많이 돼 있거든. 그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개발 제한이고.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정말 계집도 못 칠 만큼 규제가 심해.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를 정하고 집 짓게 해준 게 바로 계집은 개특법인 거야. 따로 법이 있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걸 제가 개특법이라 불러. 아까 얘기했지. 헌법 불합치가 났다고. 너무 규제가 심해서. 그래서 새로 만든 법이 개특법이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따로 법률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것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과 집단취락지구는 규제를 하게 돼. 계집은 개특법. 시작. 계집은 개특법. 계집은 개특법. 수산자원보호구역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야. 해양수산부 장관. 아까 제가 13페이지 말씀 안 드렸었는데 넘기지 마.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로지 수산자원보호구역만 정해. 이렇게 이해해. 해장할 때는 수산물이 최고야. 뭐라고요? 최고. 해장할 때는 뭐야? 수산물이 최고야. 3번 나왔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그러면 안 돼. 해양수산부 장관 이거 하나 해. 근데 뺏어가면 안 되지.
아셨죠? 그 정도. 관련 규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제가 32회라고 쓰라고 했었거든. 나왔어 정말 32회 때. 근데 올해는 안 나올 거야. 그냥 놔둬. 시가와 조정구역에 뭐 좀 물어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만 국장이 정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시가화라는 게 뭘까요? 시가화. 이렇게 물어보면 시가화요? 뭐 이렇게 시가 이렇게 화가 나네? 뭐라고? 참 설명이 곤란하죠. 이 시가화의 의미가 뭐냐면 살짝 써봐. 주거, 상업, 공업화된다. 시가화되는 게 뭐다? 주거, 상업, 공업화되는 걸 시가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주택단지들 보시면 몇천 몇만 세대가 모여있다는 느낌 받은 적 많아요? 겁나 많아요? 겁나 많죠. 상계동 뭐 몇만 세대 모여있는데 뭘 가도 아파트야. 상계동은 진짜로. 이해갑니까? 그럼 왜 모아놨을까? 그래야 집적 이익이 생기는 거야. 뭐 하나 공원을 만들어도 럭셔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근데 집 한 채 지어놓고 도로 놔달래. 3km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공장 하나 지어놓고 컨테이너 박스 옮기게 부산항 같은 거 만들어 달래. 상가 하나 지어놓고 공원 만들어 달래. 이러면 띄엄띄엄 무질서한 시가화가 되면서 집적 이익이 안 생기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고 낭비가 되어집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무질서한 동그라미 시가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맨 위에 개발제한구역처럼 무질서한 확산 방지가 아니라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입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냐? 기간이 있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 이게 바로 32의 기출문제였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달리, 이거 봐봐. 솔직히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원래부터 개발이 안 되는 동네야 사실.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래 개발이 되는데 무질서한 시가화가 된다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 훨씬 더 느끼는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기간을 안정해 놓으면 또 헌법에 어긋나니 뭐니 또 회자가 되니까 기간을 정해준 거야. 눈 뜨면 5년 이상 20년 이내. 시작.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런데 요 기간이 끝나지. 바로 밑에 끝난 날 다음 날 도시계획 관리계획의 효력은 실효해. 제가 아까 앞에서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서 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하는 거고 다음 날 나오면 안 된다고 했지. 다음 날이 여기 나오는 거야. 효력을 잃는 거를 간주할 때는 꼭 다음 날에 붙어요. 시작. 효력을 잃는 거를 간주할 때는 꼭 다음 날에 붙는다. 하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에는 다음 날이 안 붙습니다.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듯이 도시관리계획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고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할 땐 그 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이 되어집니다. 근데 나머지의 구역은 실효 간주가 없는데 시가화 조정구역만 실효 간주가 있는 거니까 꼭 좀 기억 좀 해주라. 주라 해주라. 그 얘기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정합니까?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정합니다. 여러분 뭐 하나 물어볼게요. 다 했는데 혹시 도봉산 가봤어요? 이 동네 살면서 도봉산을 안 가보는 건 간첩이야. 봐봐요. 그러면 도봉산 가보면 산 밑둥에 초입부에 가보면 산책하기 좋으라고 둘레길 같은 거 해놨어요? 막 해놨어요? 혹시 안 해놨나? 해놨죠. 그럼 중간중간 댕기다 보면 운동기구도 있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지? 그게 바로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야. 읽어봐.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해요. 동그라미 개발 제한. 시작. 개발 제한. 여러분은 개발 제한만 보면 자꾸 맨 위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회귀합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굳이 말하면 요 윗동네 있지? 대머리.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야. 윗동네가. 밑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개발 제한이어도 목표가 달라. 이해갑니까?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 정의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개발 제한만 보고 50% 넘는 수험생이 그냥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답을 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알겠습니까? 마지막.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옆에 33회. 이거 안 나오는데 관 듣고 야 진짜. 뭐라고요?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 하나 써봐. 앞에서 봤던 거 주민이 제한할 수 있어. 주민이 제한할 수 있어. 용도 구역 중에 유일하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야. 아까 용도 지구는 뭐였지?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가 유일하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거고, 기지산 대입 제한한다. 아까 했잖아. 됐죠? 그럼 봐봐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거죠. 누가 정해요? 결정권자가. 근데 결정권자 옆에 써볼게. 우리 아까 13페이지 배웠었는데 두 개만 써봐. 이 말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고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에 예외적으로 국장이라는 게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이걸 짧게 얘기한 게 결정권자가 정한다는 개정인 거지. 시도 대장 예외적으로 국장. 아까 13페이지 있는 거를 응용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용도구역입니다. 말이 정리.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용도구역의 일일학습 3문제 풉니다. 11번 봅시다. 잘 좀 읽어보세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형합행 그면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뭘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모아져 결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해됐겠지? 개발 제한만 보고 픽하면 안 돼. 내용이 목표가 뭔지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2번. 요번에 32의 문제였지?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을까? 있었을까? 있었어요. 이 12번은 작년도에도. 그렇죠? 이게 32회 때 문제였어. 그죠?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땐 국장,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형편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로의 기간 동안 얼마? 5년 이상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형편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뭘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13번. 맨 밑에 줄을 보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 결정할 수 있다. 권한자를 물어본 건데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누가? 결정권자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의 배운 내용은 이겁니다. 한 번 더 봐봐요. 부동산 공법은 뭘 배우는 거라고?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규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야. 근데 서울시라는 도시를 가만히 있어봐.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한 부분을 계획해서 서울시장이 규제하는 거야. 주된 목적은. 서울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스케치하고 관리계획으로 본 그림을 그려. 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세 가지. 도시계획 사업이야.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배워. 한 주. 그리고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서울시 부동산의 토지의 용도를 정해줘. 이걸 용도 지역이라고 해. 도관, 농자, 주상공록, 도시지역. 건폐 용적률도 붙여서 기억하셔야 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알았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지구를 정하는데 지구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선 제수시도, 입이다, 용도구역. 알겠습니까? 요 전체가 다 어디 있어? 다시 한번 12페이지 봐봐. 그럼 12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의 그림을 보면 오늘 그 도시관리계획의 12페이지 그림 중에 오른쪽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걸 배운 거야. 그러면 다음 주는 뭘 배울까? 가운데 밑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배울 거야.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도시 개발 사업을 배우고 그 다음 주는 정비 사업을 배울 거야. 도시계획 시설 사업 할 때 다음 주에 지구 단위 계획도 같이 얘기할 거야. 그럼 이것만 다 봐도 6주가 지나서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